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예. 언더스탠딩은 뭐 매일 매 시간이 새롭지만 의미 있지만 네. 특히 이렇게 수요일 저녁 언더스탠딩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또 반이 지났다고 그렇지, 그런 이제 거죠? 한 주가 꺾인 거지. 예. 이제 이 수요일 저녁에 언더스탠딩을 보고 나면 네. 이제는 이제 며칠 안 남았어. 지나온 한 주일이 그렇습니다. 남은 한 주일보다 더 많다. 그렇습니다. 주말을 향해서 매우 이제 빨리 달려가는 사람이 그 시기다. 대표까지 돼가지고 맨날 주말만 기다리고 그래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발전적인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기다려지는 거 어떻게? 예. 화요일만 되면 피곤해.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저희 언더스탠딩이 멤버십이라는 걸 또 감사하게 또 언더스탠딩 멤버십이 만들었어요? 있어요. 그래, 맞아, 있어. 수백 명이 하고 계신다던 익명의 멤버십이 있는데 그 이벤트가 있답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약간 부끄러운데 대표 이사인데 지금 이벤트가 뭔지 이거 봐야 읽어야 알 수 있어요? 이건 무슨 이벤트를 제가 하는 거야? 아이디어를 낸 게 아니라 야.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마라톤 10km 마라톤 대회를 나가는데 춘천 마라톤. 예, 이요. 저하고 우리 박 팀장님하고 오 PD님 세 명이 나갑니다. 세 명이 지금 투표를 걸어놨대 우리 게시판에 누가 1등 할 것이냐. 근데 마친 분한테 20만 원 상당의 런닝화를 사준다고. 그 세 명 중에 누가 1등 하는지 맞히면. 사실 솔직히 3명 중에 누가 1등 할지는 전혀 관심 없는데 네. 런닝화는 관심이 생기네. 그렇지. 저는 지금 기록상으로 꼴찌인데 어떻게 실전에서 극복해 보겠다. 그래서 맞춘 분들이 많으면 추첨해서 네, 그렇습니다. 런닝화를 하나 준다. 네. 회사 돈으로. 그렇습니다. 그것도 알겠습니다. 하고 뭐 제가 이거 네. QCY 이런 것도 끼고 한번 달려보려고 하고. QCY의 이어폰. 골전도 이어폰이에요? 그렇습니다. 골전도는 아니고 그냥 귀에다 바로 들어가는 그냥 거구나. 이렇게 끼는 거예요. 네. 스포츠용 이런 것도 끼고 제가 기기를 건데? 이용해서 알겠습니다. 설로인 곰탕도 좀 먹고 요즘 30% 할인한다는데 그래요? 설로인 곰탕도 먹고 곰탕을 네. 힘내서 제가 그래 한우를 할인할 수는 없어. 근데 보니까 얼마 진짜 안 남더라고. 네. 듀오는 뭘 할지 모르겠습니다. 듀오는 결혼의 듀오. 거기서 쌍쌍을 만나는 분들한테 제가 듀오를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을 할 때가 온다면 저는 여기 가입할 겁니다. 왜? 맞춰서 하게? 그러니까 해보니까 이게 두 번 다시 바꿀 수 없는 거더만 죽을 때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물론 지금 만나고 있는 이분이 마음에 들기는 하나 네. 진짜 중요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끝까지 옵션을 좀 찾아보는 차원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예, 여기 신청했다가 더 좋은 분이 나오면 좋은 거고 신청했는데도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분만을 못해. 그럼 내가 만나고 있는 분이 얼마나 더 소중하게 느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쪽이든 나한테 좋은 결과를 주는 알겠습니다. 듀오. 듀오. 네, 결혼의 듀오. 자, 여기까지 자, 공지사항 여기까지 하고. 하고. 자, 오늘은 돈 벌기 힘들다. 네. 자, 법무부 율촌의 최준영 박사님 모시고 제재에 대해서 배웠고요. 제재가 뭐예요? 생션. 국가가 넌 이거 하지 마. 제재하는 거 있잖아요. 네. 요 제재라는 게 사실 생각해보면 꽤 많아요. 러시아 석유 수출 제재합니다. 그렇지. 뭐 이런 제재들이 뉴스에는 있는데 나오는데 실제로 제재를 하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건지 그건 모르지 우리가. 그 박사님이 오늘 아주 굵직한 야, 제재라는 게 그 기원이 뭐냐? 왜 튀어나왔냐? 난 이 주제로 얘기하는 거를 처음 봐 태어나서 50년 인생에서 제재와 관련해서 뭘 하는 걸 처음 봐. 오늘의 주제는 제재란 무엇인가? 야, 이거 어떻게 알지 이 박사님이? 이 박사님 외에는 뭐 설명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 모셔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준입니다. 네. 제재란 무엇인가? 왜 이거 관심이 갑자기? 아니 뭐 이제 미국 뭐 국제 관계 하다 보면 예. 사실 영어 이런 쪽에 좀 관심 좀 가져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로 된 뭔가 자료를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몇 개 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처음에 이거 뭐더라? 했던 단어가 이 생션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갈수록 많아져요. 다양한 제재들이. 예, 이제는 뭐 뻑하면 생션이에요. 예. 예, 그리고 뭐 종류도 정말 다양해지고 범위도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에 관한 문제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언더스탠딩 보시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실 텐데 사실은 이제 국제 비즈니스 뭐 해외에서 물건 뭐 사거나 예. 내가 물건을 팔거나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제적으로 상거래를 하시는데 이게 대상이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나는 정당하게 나는 뭐 제대로 다 했는데 갑자기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번 잘못 걸리면
이제 뭐 크게 치동원을 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하는데 비해서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무감각하다. 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있어가지고 잘 모르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이 제재라는 것은 이제 힘 있는 자의 특권이거든요. 힘 없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을 어떻게 뭐 그렇지. 제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갑질, 국제사회의 갑질인데, 아 그렇게 보니 또 그러네. 예, 국제사회의 갑질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됐고, 이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지, 이야. 그다음에 이제 이 갑질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 특징이 좀 있어요. 예. 달라요. 다 똑같은 생션, 똑같은 제재라 하더라도, 이제 달라요? 누가 하는 제재냐에 따라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좀 아, 성격도 스타일이 달라요. 갑질도 스타일이 있지. 스타일과 향기가 달라.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 알아놓으시면 예. 어떻든 간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다. 알겠습니다. 야, 네. 이거 책으로 한 권 써도 될 것 같은 주제네. 야. 우리나라에서는 별로 인기가 없죠.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없는데 어쨌건 어쨌건 제재를 할 일도 없고 제재를 받을 일도 없고 그렇지. 우리나라도 제재하죠. 북한에 대해서 독자 제재. 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죠 보면은.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제재를 이제 하는 나라인데 예. 뭐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막상 이제 대한민국이 만약에 제재를 당한다. 그러면 세계에서 아마 가장 취약한 나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끔은 해봐요. 보면. 예. 예.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사실 제재가 뭐냐라는 네, 이야기부터 그부터 보면 시작해 보죠. 제재라는 게 뭐냐? 뭐냐?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전쟁하지 않고 남들을 나의 뜻에 따르도록 하는. 그러니까 남을 나의 뜻에 따르게 하려면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설득이죠. 예. 설득은 이제 외교입니다. 보통 국제적으로 네. 말하면 외교죠. 외교를 해서 이제 우리 잘 해보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 너 와서 좀 맞자 나랑.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제 무력을 행사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무력 행사를 하면 내 손도 아프고 그렇죠. 내 돈도 많이 들어가고 네. 여러 가지 힘든 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안 듣고 그렇다고 주어 패자니 말 안 듣는 그 가운데 있는 그 거가 가운데 있는 수단이 뭐냐가 엎드려 뻗쳐 같은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제재예요. 너만 힘들고 나는 그냥 그럼 생각해보면 제재는 일종의 왕따를 시키는 컨셉일까요? 그렇죠. 왕따. 예, 괴롭히는 거죠. 괴롭혀가지고 쟤랑 아무도 놀지 마. 놀지 마. 쟤 나쁜 애야.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왕따를 시켜가지고 저 잘못했어요. 저 반성할게요. 저 안 그럴게요. 라는 이제 행동의 변화를 유도하는 예. 방식이 이제 제재인 거죠 보면은. 예. 그러니까 보통 이제 제재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국가가 어떤 국가를 제재한다. 예. 라는 데 익숙한데 사실 그 착각이에요. 최근 들어선 제재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개인에 대한 제재도 되게 많고요. 개인에 대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가 러시아 이제 그 우크라이나 전쟁 발생한 이후에 예. EU라든지 미국이 개인에 대한 제재들이 되게 많아요. 너 해외 나갈 때 뭐 여행 금지, 뭐 들어오지 마. 예, 그다음에 그 주요 인사들에 대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보유한 요트, 호화 요트, 압류, 압류. 그렇죠. 예. 계좌, 압류, 동결.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는 보통 국가 대 국가의 행위만 생각하는데 그 국가에서 꽤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 예. 뭐 잠깐 저 자식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을 계속해. 그럼 개인에 대해서도 요즘에는 제재가 예. 상당히 강하게 이제 가해지고요. 당연히 기업도 들어가고 단체도 들어가고. 그렇겠네. 예.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중국 공산당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국가 또는 당과 관련돼 있는 단체에서 활동하는 주요 인사와 그 친인척까지도 제재 목록에 포함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내가 제재 대상인가? 당신은 제재 대상입니다.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잘못됐다가 걸리면 이제 골치 아픈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재라는 게 꼭 뭐 단순하게 교육을 막는다를 떠나가지고 뭐 말씀하신 자산 동결도 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여행 금지, 뭐 무역 제한 등등이 되게 많은데 어떻든 이 제재라는 건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힘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수단이잖아요. 외교적 수단이군요, 결국. 외교보다는 좀 강압적이죠. 외교보다. 네, 외교는 말로 하는 거니까. 음. 그런데 이제 그 힘 있는 이제 갑질을 하는 대상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큰 리스크는 없어요. 내가 제재를 한다고 그래서 쟤가 나한테 와서 죽자고 싸울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내가 쟤랑 전쟁한다고 뭐 항공모함 보내고 뭐 전투기 보내서 싸우는 것보다는 내 돈도 별로 안 들어. 그러네. 단지 효과가 좀 늦게 나타날 뿐이야. 예. 그럼 뭐 하지 뭐. 라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비용 저위험 수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제재가 잘 되려면 남들이 말을 잘 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먼저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제가 하는데 제재가 잘 듣는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힘센 나라가 하는 제재가 잘 듣겠죠. 뭐 미국 말을 예를 들면 잘 들어야 된다. 이런.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제재를 하려면 아까 왕따라고 그러셨는데 예. 내가 평소에 친구가 많아. 근데 갑자기 제 왕따. 음. 이러면은 이제 나한테 대한 심리적 충격이 되게 크겠죠. 예. 나는 원래 외톨박이야. 나는 아무한테도 아무랑 안 놀아. 나 원래 혼자 잘 원래 놀아. 갖고 나 다니면 괜찮아. 제재해도 돼. 나 지금 제재 받고 있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아무도 이제 거의 제재 효과가 없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제재가 잘 듣는, 잘 작동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예.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세계화가 잘 된. 세계화. 예. 그러니까 다른 나라랑 교역도 많이 하고 아. 사람도 자주 드나들고 너도 나도 뭐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이런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 오늘부터 왕따, 아. 너 오늘부터 제재 이러면은 죽을 것 같아요. 매우 사교적인 사람인데 사람 못 만나게 해봐. 아 미치는 그렇죠. 거지. 비슷한 거예요 보면은. 예.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교육 수준도 되게 높고 예. 개방 수준도 높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은 제재 대상에 오르면 상당히 이제 죽는 거죠. 곤란해지는 거고, 두 번째는 그 나라가 내부적으로 봤을 때 행정이 나름대로 잘 작동해야 돼요. 예. 행정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뭔가 국가가 필요한 것들을 국민들한테 제공해주고, 그다음에 국민들도 국가가 원하는 것을 또 해주고, 예. 이게 이제 원활하게 이제 잘 되는. 근데 이러려면 행정력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예요. 음. 행정력이 엉망진창인 아프리카 나라, 아프리카라든지 저 이를테면 아프간 같은 여기에다 제재를 때린다 생각하면 예. 잘 들을까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하는지도 제재를 모를 거야. 가했는데 그 국가의 행정이 제대로 잘 작동이 안 되겠죠. 그러면 아. 근데 행정이 잘 안 됐는데 뭐 원래 우리나라 나한테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렇지. 예. 그러면은 국민들이 뭐 그거에 대해서 불편함이라든지 국가가 왜 모양이야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돌아가는 나라한테 제재를 해야 효과가 그게 훨씬 있는 효과적이 거군요.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가 국가가 국민의 눈치를 좀 봐야 돼요. 당하는 나라가? 그러니까 원래 그 나라가 그러니까 국민이 뭐 이거 싫어요, 좋아요라고 의사 표현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정책이 바뀌고 예. 움직일 수 있는 나라. 이런 나라일수록 이제 잘 되는 거죠. 제재가 효과가 있다. 예, 대중사회라고 보통 그러니까 야. 북한의 그러니까. 제재가 효과가 없는 이유는 국민들을 괴롭혀봐야 예. 북한 정권이 별로 영향을 영향 안 안 받는 영향 안 그러니까. 받고 그다음에 뭐 국민들이 안 되겠다, 이 정권을 갈아엎겠다라고 생각을 별로 아니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효과가 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독재 국가한테 제재를 가하면 그 제재가 되게 잘 먹힐 거야라고 생각되지만 아, 실제로 보면은 그 나라들은 잘 안 먹혀요. 그래 불편은 하지만 오히려 예. 또 그 분노가 다른 서방 세계로 가면 현재 집권자에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계화, 행정국가, 그다음에 뭐 대중사회 보통 이런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아까 좋은 비유를 주셨는데 주변 사람들하고 잘 지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뭐 국민들한테 눈치도 좀 잘 보고 대신 이제 뭔가 칼같이 좀 돌아가는 또 이런 거에 서로 익숙해져 있고 네. 근데 이게 삐그덕거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당장 뭔가 이제 불만이 생기고 예. 갈아엎자라는 이야기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그런 그런 게 잘 작동되는 나라는 또 제재를 잘 안 당하죠. 그러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근본적으로 제재라는 게 그러네. 워킹하기가 쉽지가 않겠네요. 그렇죠. 어. 그런데 어쨌든 제재를 가하는 나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하는 것보단 편하고 예. 돈이 잘 안 드니까 뭐 될 때까지 해보지라고 음. 이제 오랫동안 이제 제재를 가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뭐 안 먹히는 줄 알지만 그래도 체면상 그냥 용서해 줄 수는 없고 내가 가서 직접 주먹 다짐하자니 내 주먹도 좀 아플 것 같고 그러니까 그냥 벌 주는 신용하는 거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뭐 제재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되게 오래됐어요. 예. 그래서 되게 우리는 뭐 미국이나 뭐 유엔 해서 20세기 들어서 제재를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원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재의 역사가? 예, 그렇게 제재 오래됐어요? 역사는. 예, 그래서 뭐 이 제재 역사 언제부터 시작됐냐라고 하면 사실 아마 동양 역사를 잘 보면 훨씬 더 많을 것 같은데 보통 이제 이거 연구하는 사람들은 서양학자들이다 보니까 예. 보통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옛날 그리스 시대 예. 이때 이제 그 메가라라는 어떤 나라에 대해서 이 아테네가 제재를 가합니다. 너 여기 우리나라와 아테네 동맹 국가에서 너 장사하지 마. 너가 그동안 잘못한 게 되게 많아. 예.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뺀질대고 계속 와서 물건 팔고 이상한 거 팔고 우리 정보 이상하게 갔지. 너 아웃. 예. 이라고 이제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상업 무대에서 한 나라를 퇴출을 시켰거든요. 예. 이게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최초의 아. 이제 이 제재다라고 예. 보통 이야기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제재의 역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00년이 훌쩍 넘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아까 이제 강자가 약자한테 제재를 가한다 그랬는데 상대적으로 약자가 강자한테 한번 제재를 시도한 적도 있어요.
약자가 난 너랑 안 놀아? 그렇죠. 그럼 놀지 마. 그거 맞은 거. 예. 그럴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언제냐면은 이제 1807년 그러니까 이제 나폴레옹 전쟁이 한창이던 19세기에 예. 미국이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가합니다. 엠바고 오브 액트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제 우리 이제 너희들랑 교역 안 해. 미국이. 왜냐면은 이제 이 영국하고 프랑스가 계속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을 괴롭히는 수단으로 상대방한테 가는 이제 선박들을 예. 계속 납포를 하고 물건을 압류를 합니다. 어.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이제 중립국 배들은 안 건드렸으니까 네. 미국이 프랑스하고 영국이 전쟁하는 사이에 열심히 양쪽에다 물건을 팔아가지고 네. 돈을 잘 벌었죠. 어. 그런데 이제 이 영국이나 프랑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저 자식이 보면 자꾸 쟤네들한테 도와주네, 교역하네. 그러면서 양쪽에 타겟이 돼요.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선원도 잡아가고 영국 같은 경우는 프랑스 같은 경우도 계속 압류를 하고 그러니까 야 너희들 우리랑 나 너희들랑 교역 안 해. 그러면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 부분 교역을 많이 하면서 양국과의 교역을 좀 도와줬는데 안 하면 이들이 괴롭겠지? 라는 이제 생각으로 이제 약자가 강자에 대한 이제 제재를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야. 그렇게 따지면 이제 미국 바보 아니야? 어. 라고 생각이 들 텐데 사실 이거는 이제 대외적인 명분이었고 예.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 과정에서 일정 특정 주, 특정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떼돈을 버는 게 배가 아픈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그 예. 과정에서. 예.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소수가 떼돈을 버는 거를 배합한 사람들을 위해서 제재 딱 때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배가 못 나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해운업이나 그런 무역과 관련된 종사하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제 상당히 이제 불편해지는 거고 그런 쪽과 관련된 사람들이 많은 주들은 타격을 흥청망청 있다가 타격을 입고 하지만 그거에 배 아프던 다른 주들은 많았던 거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국내용으로 이제 제재를 이제 때린 이제 그런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프로처럼 그 미국 유학 다녀온 분들에게 괜히 질투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대한민국이 미국을 제재하겠다라고 네. 하면서 유학생 송출 안 해.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죠. 황당한 거죠. 프로는 아싸. 그러니까 이제 내부적 요인으로도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실제로 이제 20세기 들어오면서 제재가 좀 구체화돼요. 그러니까 예. 이제 1차 세계 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사람들이 제재의 효과에 대해서 많이 느끼게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1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은 해군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독일을 중심으로 한 이쪽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해상 봉쇄를 실시를 합니다. 예. 화면에 와. 이제 보시면 오른쪽 위쪽에 지도가 이제 있는데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 영국이잖아요. 이쪽에 독일이고 예. 여기 빨간색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잠깐 북해 쪽하고 요 발트해 요 덴마크 요 주변 지역에다가 철통같이 아주 그 봉쇄선을 칩니다. 못 지나가게. 못 지나가게. 예, 무조건 다 인검해가지고 예. 확실하게 증명된 친구만 내보내는. 그러니까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그 전까지는 주변 국가에서 많이 이제 식량이라든지 이런저런 걸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곤란해지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말려 죽이겠다. 라고. 보사 작전이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1차 세계대전 때는 그 독일에 포탄 한 발 안 떨어졌어요. 다 프랑스, 벨기에 땅에서 싸운 거죠. 예. 그런데 독일이 항복했잖아요. 왜냐하면 독일 국민들이 이제 굶어 죽을 상황이 이제 계속 연출이 되니까 이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봉쇄, 제재잖아요. 이제 보면은 이거를 통해서 상대방을 괴롭히면 뭔가 상대방의 행동이 변화가 나타난다. 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독일을 뭘로 압박했어요? 교육을 아예 못하도록 만든 거죠. 그냥 해상을 다 막아버리고. 그러니까 어차피 독일은 식량이 자급이 안 되는 나라예요.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식량 수입을 해야 되는데 유럽 대륙의 많은 나라들이 그 당시에 벌써 남미라든지 예. 미국이라든지 이런 나라로부터 식량을 이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영국이 그걸 다 틀어 막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 독일이 이제 잠수함을 꺼내가지고 예. 했지만 이제 안 되는 상황에 이제 봉착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만들어진 이제 국제연맹, 지금 국제연합 유엔 전신인 예. 국제연맹 같은 경우는 야 전쟁이 너무 끔찍했어. 그런데 전쟁을 이제 불법 행위로 정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누가 하려고 하면 이제 무역 및 금융, 경제 관계를 단절한다라는 예. 조항을 이제 둬요. 그래가지고 사고 치는 놈들한테 대해서는 집단으로 이제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제 연맹 때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잘 되나 싶었는데 의외로 잘 작동을 합니다. 1935년에 이탈리아가 에티오피아에 쳐들어갔는데 국제 연맹이 제재를 때리는 거예요. 이탈리아를? 예. 근데 이게 이탈리아가 사실은 되게 힘들었어요.
무슨 제재였는데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무역하지 마, 교역하지 마, 이탈리아가 필요한 거 공급하지 마. 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탈리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근데 물론 이제 그 국제연맹에서 탈퇴한 이제 뭐 독일이라든지 옆에 다른 나라들이 이제 일부 도와주니까 예. 넘어가기는 했습니다만 이게 많은 국가들, 특히 이제 전쟁을 생각했던 나라들한테는 되게 공포스러웠어요. 야, 우리가 저렇게 왕따 당하면은 잘 버틸 수 있을까? 못 버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우리가 전쟁을 했는데 또 옛날처럼 봉쇄를 당하고 우리가 왕따를 당하면 또 굶어 죽어? 예. 이럴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안 굶어 죽을 만큼의 충분한 완충지대를 확보를 해야 돼. 네. 식량 공급지대를 확보해야 돼. 그게 보면은 독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다로 나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폴란드. 저 넓은 저기 소련, 예.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이 영토를 확보하자. 라벤트라움이라고 하나요? 보면 어떤 생활 공간을 만들어서 제재가 봐도 우리는 끝도 없이 버티도록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야 그러면은 우리가 제재를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고민을 하는데 실제로 1941년, 41년을 거치면서 미국이 일본에 대해 제재를 가합니다. 예. 처음에는 뭐 이거 너희들한테 공급 안 해. 그러다가 나중에는 뭐 고철 공급 안 해. 나중엔 철 뭐 수입 안 돼. 점점 강도를 높이다가 나중에 너 중국에서 철수 안 하면 다음 달부터 석유 공급 끊어. 오. 당시에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그 미국으로부터 전체 원유의 한 90% 가까이를 공급받고 있었거든요. 와. 그러니까 이제 이 제재가 너무 잘 작동하는 거죠.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앉아서 죽나 서서 죽나 이판사판이다 라고 해서 전쟁을 결심을 해버린 거죠. 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진주 미국한테 석유를 못 받으면 어디서 석유를 받냐? 당시에 석유 공급지는 동남아, 지금 인도네시아 그런 곳으로 이쪽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저쪽에 가서 석유를 그럼 갖고 오는 사이에 하와이에 있던 태평양 함대가 나와가지고 우리 뒤통수를 때리면 어떡하지? 우리가 먼저 때린다. 그래서 진주만을 기습 공격해가지고 안전뱅이로 만들어 놓고 그 사이에 이제 저쪽 동남아에 가가지고 석유 자원, 필리핀, 뭐 그 다음에 이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 지역을 이제 장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제재라는 어떤 당하면 우리 망할지도 몰라라는 공포가 사실은 전쟁을 갖고 왔다. 라고까지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보면은 진짜 그건 작동을 제대로 한 거. 제대로 한 거죠. 그런데 너무 잘 작동을 해서 오히려 더 큰 전쟁을 불러오게 만든 이제 그러한 요인도 이제 있다. 그럴 줄 알았으면 그냥 전쟁으로 바로 할 걸. 괜히 공격만 당했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을 그렇게 제재하지 말고 바로 때렸으면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이제 음모론을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럴 거라 생각을 하고 이제 일본이 이제 전쟁을 이제 오히려 할 수 있도록 하도록 이제 부추긴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 나오는데 그거는 사실 이제 음모론인 것 같고. 그러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제재가 잘 없었어요. 제재가 그 다음에 나왔던 제재는 이제 쿠바 혁명 다음에 쿠바 혁명 다음에 미국이 이제 거기서 이제 많이 뭐 자산의 손실을 봤죠. 특히나 이제 그 마피아들 같은 경우가 이제 제재를 그 카지노라든지 뭐 매춘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쿠바 하바나에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게 당연히 이제 다 몰수를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이제 쿠바에 대해서 제재를 때립니다. 그래서 미국으로부터 제일 오랫동안 제재를 받는 나라는 쿠바예요. 한 60년째 지금 제재를 받고 있죠. 지금도 받고 있어요. 예.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쿠바에 대해서 제재를 결정한 사람이 케네디. 그쪽 그 대통령인데 사실 케네디 대통령 같은 경우도 이제 대통령 당선이 힘든 상황이었다가 이제 당선이 아슬아슬하게 됐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마피아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는 게 이제 정설이거든요. 뭐 이제 부정 투표,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피아들의 요청을 이제 거부할 수가 없어가지고 뭐 제재를 이제 가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뭐 별걸 다 합니다. 뭐 시가부터 시작해가지고. 마피아들만 음성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쿠바란 나라를 이제 못 살게 해서 쿠바 국민들이 이제 못 살면 들고 일어날 거 아니냐 다시. 그러면 이제 그때 가면 다시 이제 가면 이제 마피아가 몰수당했던 뭐 쿠바의 여러 가지 이제 자산을 다시 돌려줄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60년째 지금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이제 사실 제재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온 제재는 사실 별로 없어요. 별로 제재가 없다가 1960년대, 70년대 뭐 이럴 때 거치면서 이제 남아공에 대해서 일부 제재를 좀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 차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1979년 이란 혁명 나오면서 이란의 제재.
뭐 80년대 들어서 또 남아공 제재 뭐 이 정도였다가 이제 냉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제재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소련이 몰락한 다음에 이제 미국 맘대로잖아요. 예. 그런 다음부터 이제 제재 전성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됩니다. 미국의 제재가 마음에 안 들면 미국이 제재. 제재하면 뭐 다른 데도 다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제재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도대체 뭐 그 범위가 어딘지 예, 누가 대상인지도 모를 정도로 지금 많이 가고 있고 특히 이제 그 러시아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 예. 전쟁 이후에 뭐 제재가 지금 제재 건수가 지금 18,000건인가 정도 18,000건이요? 예. 온갖 거를 지금 다 제재로 막 20 몇 차, 뭐 30차 이렇게까지 올라가면서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보면. 그렇구나. 제재? 그래서 실제로 이제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하시는 게 제재하면은 그 효과 있어? 정권 안 무너지던데? 그러니까요. 예,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래가지고 이제 이 미국하고 유엔 같은 경우가 이제 한번 연구를 해봤어요. 야, 우리가 제재 때리면 도대체 효과가 얼마나 나와? 그랬더니 경제적으로 일단 숫자를 때려보면 GDP가 연간 한 3%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하는 사람 입장에서 아니면 받는 입장에서. 받는 입장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제재를 뭐 이를테면 미국이 이제 쿠바의 제재를 때려봤더니 그동안은 한 연간 한 3%씩 마이너스 성장을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이건 한 10년 정도 하면 효과가 나타나더라. 오. 예. 그래서 일단 10년 정도 제재를 하면 그 나라의 제재 당하는 나라의 GDP는 한 25% 정도 감소한다. 야, 25%.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정말 살기 힘들어지는 거죠. 예. 그러면은 뭔가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이거는 경제적으로 들어드는데 우린 풀을 뜯어 먹어도 뭐 원자탄을 개발할 거야. 예. 이런 행위는 이제 못 바꾼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야, 그러네. 목적이 도대체 뭐야?라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죠. 그 나라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야? 그거 아니잖아. 그 나라가 핵무기 개발하면 핵무기 개발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는 거고. 하는 건데. 자국민들에 대해서 뭐 학살을 하거나 뭐 탄압을 하면 그거 하지 말라고 제재를 하는 건데. 야, 경제적으로 위축을 시킨다고 그래가지고 행동이 안 바뀌잖아. 아니 러시아만 해도 그렇잖아요. 러시아 전쟁했다고 제재를 했는데 네. 뭐 전쟁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러시아 같은 나라는 제재가 안 먹히죠, 당연히. 자급자족해서 먹고 살 수 있는 나라를 제재를 해봐야 사실은 문제가 별로 없는 거죠. 세계에서 가장 큰 주유소이자 예. 곡물 창고인데, 예, 거의 자급자족이 가능한 나라인데, 그리고 그 긴 국경선을 누가 틀어막겠습니까 보면은. 그렇죠. 예,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그 카자흐스탄이라든지 키르기스스탄이라든지 예. 이 나라로 가는 수출 물량이 갑자기 증가를 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일본 쇠고기 와규 예. 이제 그 비싸잖아요. 예. 갑자기 키르기스스탄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몇 배씩 늘어났습니다. 그럼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겠어요? 다 러시아 우회 물량이 이제 들어가는 거죠. 우회 물량으로 예. 돌아서 들어가는 건데 그거를 누가 다 틀어막겠어요. 그렇죠. 나라가 작고 아. 뭐 이를테면 우리나라처럼 삼면이 바다고 빤히 보이고 이러면은 누군가 틀어막겠죠. 그런데 이제 저렇게 큰 나라들은 사실 제재한다라는 게 그러네. 현실성이 그러네. 사실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재를 그러면 누가 하느냐? 예. 이 왕따 힘 있는 나라 힘 전 있는 세계적으로 나라가 할수 제재를 가장 많이 구사하는 나라는 세 미국. 집단입니다. 미국, EU, 그다음에 유엔. 야. 예, 요 세 집단이 주로 이제 미국을 제재를 때리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세 이제 세력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 나라들을 쫙 뭐 세력까지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도 저렇게 많아요? 예, 많습니다 보면은. 그래가지고 이 제재 사항들을 아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뭘 지금 제재하고 있는지. 뭘 제재하는지. 그러니까 A라는 나라 수단에 대해서 제재를 하는 거는 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란에 대해서 제재하는 건 뭐고. 그러면 이란에 대해서 팔 수 없는 물건은 그럼 수단에는 팔 수 없어? 팔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다 맞춤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보면은. 제재가 약간 남발되는 느낌이군요.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강대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비용, 예, 저위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예. 때려놓고, 어. 효과 없어? 그럼 더해. 그냥 예, 그냥 계속 하는 거죠 이제. 야, 너희들 뭐 하는 거냐? 우리 제재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명분도 되고 그냥.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강대국의 논리에 맞춰서 이제 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제재가 이제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약간 예. 특징이 좀 달라요. 그래서 먼저 이제 유엔부터 한번 보면 유엔 제재는 좀 힘듭니다. 제재를 가하기가. 일단은 그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 나라에서 거부권 행사는 당연히 없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총 15개 이사국, 그러니까 10나라가 이제 계속 순환제로 바뀌는데 이 15개 나라를 다 합해서 자꾸 과반수가 제재 찬성이라고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를테면은 뭐 중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난 반대세 거부권
그러면 안 되는 안 되는 거고. 거다 보니까 저건 진짜 특수한 경우만 그렇죠. 결이 그래서 되겠네. 앞에서 본 것처럼 유엔이 제재를 한 쪽은 상대적으로 적네. 적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북한의 제재도 같은 경우도 예. 어떻게 보면 러시아나 중국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뭐 기권, 의견 없음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작동이 되는 거죠. 요즘 상황 같았으면 아마 불가능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겠네요. 라는 거고 주로 이제 뭐 자산 동결 뭐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데 예. 자관 이 유엔의 제재는 제재를 하고 나면 특별위원회 이 제재를 관리하는 그 다음에 이제 제재가 잘 되나 안 되나 하는 모니터링 그룹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사실 되게 웃겨요. 예. 유엔이 알아서 그걸 다 할 수가 없잖아요. 예. 결국은 회원국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는 상대적으로 맞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크게 무섭지 않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면 우리도 유엔 회원국인데 그걸 정확하게 안 지켰어요. 뭐 슬쩍슬쩍 위반했어. 예. 그렇다고 유엔이 제재의 조치를 안 따랐다고 해서 무슨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게 이제 좀 애매한 존재죠 보면은. 그러니까 유엔이 이제 뭔가에 대해서 파워풀하게 제재를 가할 권리가 과연 있느냐. 예. 그런 하지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기면 국제사회 질서를 이제 어겼기 때문에 다른 나라, 다른 힘 있는 나라, 이를테면 미국이라든지 예. 이런 나라로부터 이제 제재를 또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엔이 무서운 게 아니고 그 뒤에 있는 큰 형님들이 이제 무섭기 때문에 무서우니까. 예, 웬만하면 그래도 야 유엔에서 제재할 정도면 쟤 정말 막장 아니냐? 아, 그렇지. 뭐 이런 컨센서스가 이제 있는 거죠 보면은. 네. 근데 어쨌건 유엔 제재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느슨하고 빠져나갈 구석이 꽤 많고 어겨도 이거를 딱히 누가 딱히 나서서 누가 할 이제 수가 안 한다라는 게 이제 사실은 좀 고민인 거죠. 애매하네. 하지만 유엔 제재는 그래서 자꾸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래도 예. 정당성은 쉽게 좀 인정받는. 그리고 아주 잘못했을 때 가는 그렇죠. 거고.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의회 집단이 이제 EU입니다. EU. EU. 예, 유럽 연합 같은 경우도 이제 이 제재를 이제 많이 이제 구사를 하는데 EU 같은 경우는 생션이라는 표현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뭐라고요? 리스트릭티브 메저, 뭐 제한적 수단, 뭐 아. 예. 뭔가 이제 우리는 좀 이렇게 그 생션 같은 센 단어 말고 그 좀 완화된 표현을 쓰고 싶어라고는 네. 하는데 EU는 이제 이 제재를 잘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군사력이 없어요. 네. EU 뭘로 강제해요? 안 들으면? EU 합동군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만들자라고 노력하지만 안 만들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제재가 아니고 EU를 무서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EU가 뭐라고 말해서 너희들이 뭐 쳐들어올 거야, 뭘 거야. 하지만 뭔가 EU 입장에서 봤을 때 쟤는 좀 벌을 좀 주고 싶어. 예.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는 게 경제적 제재, 유럽 생션인 거죠. 국가들이 단결해서 쟤랑 그렇죠. 뭐 하지 말자. 뭐 하지 쟤랑 말자. 놀지 마. 그렇죠. 쟤한테 쟤랑 뭐 작은 거래 하지 마. 쟤네 돈 우리 동네 들어와 있어. 다 압류해. 뭐 불편하게. 예, 상당히 이제 불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EU 같은 경우도 현재까지 보면 의외로 많이 한 30회 정도 이제 제재를 이제 가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래 EU 같은 경우는 그 2010년까지만 해도 되게 핀포인트 제재를 원했어요. 어떤 특정 국가를 몽땅 싸잡아가서 제재하는 것보다는 뭐 특정 기업, 특정 회사, 개인 이렇게 딱 집어가지고 제재를 하는 걸 원했었는데 네. 이제 2012년 이제 이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돼 있는 이제 이게 결렬이 된 다음에 짜증이 났던 거죠. 그래서 이란에 대해서도 미국과 같이 이제 포괄적으로 같이 제재하고? 이란과 관련돼 있는 것은 대부분 다 안 돼. 라는 식으로 이제 제재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EU도 많이 이제 스타일을 좀 아까 바꿨죠. 저 표 보니까 미국이 제재한 건 EU도 거의 제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당히 둘 다 체크돼 있는 게 많은 많죠. 이제 많고 이제 뭐 쿠바라든지 에티오피아, 뭐 홍콩, 예. 튀르키예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굳이 예. 뭐 생각을 하는 거죠 보면은. 그런데 보통 이제 미국이 제재를 하는 나라들은 대부분의 EU가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인권 문제도 좀 걸려 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재에 이제 동참하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이제 많습니다. 인권 문제 이런 건 국익하고는 관련이 있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근데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자기들의 존재 가치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 행동을 함으로써 예. 자꾸 이제 발을 맞춰봐야 정말 큰 일에도 같이 발을 맞출 수 있으니까 하는데 사실 EU는 EU 자체도 무섭지만 개별 국가들이 더 세게 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뭐 프랑스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예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면은 제 나라 저만큼 혼낼 일은 아니야. 그러면은 우리가 다자간으로 하면은 최소한으로만 때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개별 국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난 저 자식이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러면 나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는 하는 거고. 내가 풀 프레셔를 이제 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만약에 이제 EU 안에 영국이 있었을 경우에는 영국이 저 자식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금융과 관련해서는 확 수위를 높일 수도 있는 거죠 이제. 그러네요. 예. 자신의 강점을 이용해서. 그렇죠. 우리나라도 할 거 많이 있습니다. 김 수출을 안 한다든가. 김을 먹어야죠. 치명적이지. 예. 너무 잔인해 그건. 그래서 이제 유엔하고 이제 뭐 EU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제재의 꽃은 미국이죠. 미국. 예. 미국은 이제 제재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미국은 도대체 누가 제재를 결정해? 나라. 라고 보면 복잡합니다. 대통령도 할 수 있고요. 의회도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의회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은 이제 대통령이 행정명령이나 행정 권한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예. 쭉 거슬러 올라가면은 이제 잠재적 적국에 대한 뭐 이제 무역과 관련된 법 해서 1917년에 만든 법이 있어요. 미국 특징이 뭐냐면은 뭐가 필요해. 그럼 법을 잘 안 만들어요. 법을 새로 만들기보다는 옛날 법을 뒤집니다. 예. 발굴해요. 써먹을 만한 조항이 없나? 그래가지고 그 조항을 현대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이거 따르면 되겠네 이런 식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1917년에 만든 법에 따라 가지고 지금까지 제재를 아하. 이제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게 쿠바입니다. 쿠바. 예, 쿠바는 1917년에 만든 법에 의해서 지금까지 제재를 지금 당하고 있는. 그래서 미국이 제재하고 있는 나라는 지도로 표시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되게 많죠. 빨간색은 제재를 세게 한다는 뜻이고. 자관 뭐든지 제재를 막고 있는. 예. 뭐 부분 제재, 뭐 전면 제재 등등 해서 상당히 많이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1917년에 만든 것은 되게 오래되다 보니까 쿠바를 제외하고 나면은 이제 잘 적용이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IEEPA라고 그래 가지고 뭔가 특별한 상황에서는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뭐 외환 거래를 예. 금지할 수 있는 거의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이제 이게 이제 IEEPA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이머전시 이코노믹 파워 액트라고 그래 가지고 예. 이거에 따라 가지고 대통령이 무제한적으로 이제 제재를 결정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통 뭐 달러화 거래 금지 뭐 이런 게 이제 아예 그냥 은행을 묶어서 은행을 묶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미국 사람들이 저 사람하고 거래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미국만 할 수 있는 일이겠네요, 거의. 대통령 마음대로 해요. 근데 박사님 얘가 예를 들면 아무리 미국이어도 내가 제재를 하면 예. 나도 거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예. 제재를 가하는 사람은 데미지가 없습니까? 있죠. 있죠. 데미지가 같이 있을 것 같아요. 같이 조금. 있죠. 그러니까 너무 크면 그 데미지가 너무 크면 제재를 또 못 해요. 그런데 자관 뭐 쟤네들이랑 제재하는 게 뭐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매출에 보면 한 3% 정도 손실이 날 것 같은데 예. 괴로운데라고 하지만 정부가 너무 불알이면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너무 커. 네. 그러면은 이제 적극적으로 로비를 해서 빼주세요, 약해주세요. 당연히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미국의 제재는 기본적으로 대통령이 결정하면 그냥 간다. 그냥 간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개별적으로 법을 만들어서 의회가 제재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대통령이랑 의회가 서로 손발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그렇겠네요. 예. 그러면 이제 조정을 하는 절차가 나중에 또 이제 있기는 합니다만 어떻든 간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법률, 행정명령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미국이 제재하는 이 오른쪽의 그래프를 쭉 보시면 언제부터 제재를 때렸나를 보여주는 건데 미국 제재의 특징은 뭐냐? 될 때까지입니다. 이야, 쿠바는 제 위에 있는 쿠바 예, 쿠바는 1960 몇 년서 60 한 2, 3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이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슬람 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그다음에 이라크 같은 경우는 1990년 이제 이라크 전쟁 이후로 지금까지. 이야, 근데 한 번 제재를 하면 중간에 없앤 경우가 별로 없네요. 수단이 그게 다 충족이 됐을 때 없애는 거예요. 근데 아프간 같은 경우는 제재를 했는데 미국이 뭐 하다가 결국 안 됐잖아요. 예. 그러면 미국 마음이 승질이 풀릴 때까지 계속 제재인 거죠, 이제. 세상에 저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제재 2000년 이후에 제재 받은 국가들이 막 갑자기 훅 늘어나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1990년까지만 해도 이제 미국이라든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소련 눈치를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근데 미국, 소련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한 몇 년 지나 보니까 이거 우리 마음대로네. 그냥 사정없이 때리는 거죠, 보면은. 이야. 그래서 이제 이 미국이 제재를 하면 그럼 누가 관리를 하느냐? 그럼 미국 재무부가 합니다. 재무부. 예. 그래서 미국 재무부는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그 대통령 경호실 같은 경우도 미국 재무부 소관이었어요. 오. 예. 원래 대통령이 자꾸 암살을 당하니까 예.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 중에서 국방부가 이제 국방부도 없었죠 옛날에는 미국 예.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육군성, 뭐 해군성 이렇게 있었는데 군인들이 설치는 꼴은 또 못 보죠. 그럼 민간에서 뭔가
사람들을 보호하고 지켜본 경험이 있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유일한 경험이 재무부였어요. 예. 역마차. 어허. 서부까지 보내는 금화, 은화, 금괴 이런 거 지키는 것들을 해본 게 미국 재무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역마차 대신 사람을 지키면 된다라고 어. 생각을 해서 대통령 진짜 황당하다. 황당한 게 아니고 제일 합리적이죠. 해본 어. 사람한테 그냥 시키는 거예요. 보면.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21세기 들어와서 이제 국토안보부 소관으로 아마 바뀌었을 텐데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테러에 가장 강력하게 저항하는 테러 집단을 응징하는데 가장 전면에 선 집단이 재무부예요. 그래서 재무부 산하에 이제 오피스 오브 포린 어셋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해외 자산 뭐 통제 기구라고 하는 이 OFAC라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실제로 실무를 책임지고 그 여러 기관들을 이제 거느리고 이제 하는데 그러면 제재 대상이 얼마나 될 거냐라고 이제 궁금해하실 텐데 여기에서는 이제 SDN이라고 그래가지고 미국이 제재 목록에 있는 리스트가 있어요. 예. 여기에 보면 현재 제가 세 보니까 12만 명 정도 됩니다. 12만 명. 12만 명의 기업, 개인, 뭐 단체 이런 게 이제 미국 제재 목록에 이제 올라와 있고 그러면 이제 실제로 그럼 누가 제재 대상이 되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라고 보면은 그냥 의심만 가면 제재 대상이에요. 아, 그건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그럼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요. 아쉬우면 네가 그러면 아니라고 항변을 해라고 하는 거예요. 결백을 입증하거나.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와, 그런 식으로 해요. 네, 진짜로? 그래서 합리적 의심으로 이제 발동이 가능해요. 제가 뭔가 지금 낌새가 이상한데? 예. 그럼 제재. SDN에 올려가지고 너 미국 내 자산 압류. 그거 합법이에요 미국 내에서는. 근데 그거를 행정부, 대통령 예. 이 그냥 독자적으로 네, 독자적으로 결정하면 돼요. 되게 중요한 문제라서 의회가 오케이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의회가 법률을 만들어서 개입을 합니다. 그런데 일일이 그걸 개입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보다 미국 대통령이 훨씬 포괄적 권한이 강해요. 와. 예. 어떤 면에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이를테면 민간이 M&A를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이 이를테면은 이제 중국에 팔려 나가요. 예. 저거를 대통령 마음대로 너 하지 마라고 못 하죠. 예. 그러면 다른 뭔가 법률에서 찾아가지고 그 관련되는 산업부가 결정하든지 뭔가 결정을 해서 안 됩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미국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제재 대통령이 결정? 행정명령으로 때려버리는 거죠. 그거 안 됨. 매각 금지 행정명령. 그러면 그냥 M&A 안 되는 거예요? 나가리 되는 그럼 거예요. 대통령이 못하는 건 뭐예요? 모든 걸 다 행정명령으로 하면. 의회에서 딱 정해놓은 것들이 있죠. 이거는 이거에 대해서는 이런 법에 의해서 가야 되고.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제를 만든 나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강하고 의회는 그걸 견제하는 역할인데 최근 들어서는 점점 이제 의회 권한이 강해지는 추세인데 이것이 이제 가끔 충돌을 일으키지만 어쨌든 중요한 점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뭐 잘못했다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근거를 대라는 예. 거에서 미국은 근거를 안 돼요. 근거를 안 돼요. 안 돼요. 그냥 합리적 의심인 거예요. 제가 뭔가 지금 이상한 짓을 하는데 라고 그러면은 가는 거죠. 우리가 IRA 같은 경우 이제 그 인플레이션 법 관련했을 때 그 포린 엔터티 오브 컨선이라고 있었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그 뭔가 의심될 만한 애들이 이제 있으면은 엔터티 오브 컨선으로 묶어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만들어 있어요. IRA 보면. 그러면 누가 엔터티 오브 컨선이냐는 조항을 보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은 뭐 SDN의 리스트가 올라와 있다든지 뭐 쭉 있는데 그 밑에 가면은 국방부 장관과 정보기관의 장이 의심스럽다고 생각한다. 미국 국익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고 의심하는 개인, 국가, 기관, 뭐 기업 등등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 무슨 국가보안법처럼 그냥 다 갖다 놓을 수 있겠네요. 다 갖다 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재를 가하고 일단 제재를 가하고 너희가 거기에 대해서 나 아니라고요 항변을 하면 갖고 와봐. 그러면 너 SDN에서 빼줄게. 나지 너 미안해.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지막지한 제재가 가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보면은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데 이제 그냥 넋놓고 있다가 당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매우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겠군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하지만 자관이 내가 제재 대상인지 예. 뭐 누가 내가 거래하는 저 나라가 제재 대상인지를 확인해 보고 싶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홈페이지 가시면 돼요. OFAC에 가면 여기 이제 밑에 제가 올려놨는데 요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보면 생션 프로그램이라고 있어요. 생션 프로그램을 이걸 눌러보시면 예. 여기에 제재 대상 아까 그 수많은 국가들 있잖아요. 국가별로 쫙 뜨면서 제재 프로그램. 그래서 그 제재 프로그램에 따라서 무슨 제재가 있는지. 그다음에 친절하게 FAQ도 있어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안내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이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네. 됩니까?라고 이제 우리 같은 유권 해석이죠. 이거를 하면 인터프리티브 가이던스를 제공을 해줘요. 그런데 재밌는 점은 뭐냐? 미국은 이거를 되게 늦게 줘요. 늦게 준다는 게 무슨 그러니까 이제 이 FAQ에 대한 답, 그다음에 가이던스 이런 거를 되게 늦게 줘요. 예를 들면 중국이랑 거래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렇죠. 중국 돌아서 쓴 무슨 소재를 쓴 우리나라 배터리는 그럼 중국 거 쓴 거냐 안 쓴 거냐 그렇죠.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러면 왜 이걸 늦게 주느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걸 구체적으로 해석을 해주는 순간 그 선을 안 넘는 쪽에서는 허용을 해준 거잖아요. 예. 그렇지. 그러면 제재 위력이 반감되는 거예요. 두루뭉술하게 두루뭉술하게 해야 내가 쟤랑 하면, 그러니까 인터넷 용어로 빌리면 중국이랑 이만큼 묻으면 돼? 이를테면 저 콩고에 있는 코발트 광산에 갔더니 중국이 15% 지분 투자만을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중국 기업은 없어. 없어요. 그냥 연말에 배당해서 15% 가져가는 거 배적 가는 거. 그럼 이건 이게 이건 중국 되는 거야,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하고. 애매하네. 예. 근데 이제 IRA 같은 경우는 원체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과 국가들이 이거 질문하니까. 가이던스를 달라라고 하니까 예. 비교적 빨리 가이던스가 이제 나와서 한 1년 만에 나왔죠. 아닌 경우에 보면 회색 지대가 되게 몇 년씩 가요. 진짜 정가의보도처럼 휘두르는 거네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이거 선을 넘네? 그러면 너 제재 위반. 음. 그러면 너 몇 년 동안 제재 위반해서 7년, 10년. 그래가지고 조 단위로 때리죠, 과징금을. 세상에.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일단은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다양한 국가, 내가 제3세계, 특히 제3세계 국가들하고 이런저런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일수록 여기에 들어가서 일단 최소한의 안전판이에요. 제재 받고 있는 일단 거 SDN 없는지. 리스트는 공개돼 있어요. PDF로 공개돼 있으니까 12만 명의 리스트가 이제 공개돼 있으니까 찾기 컨트롤 F 눌러가지고 하면 그 회사 되는데. 기업이랑 이게 눌러봐서 있으면 일단 안 돼. 정도는 일단 하셔야 되는 거죠, 보면은. 특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약간 진짜 조폭이 하는 거랑 비슷하네. 그렇죠. 어, 그래서 사실상 미국 그 제재 특성을 정리를 해보면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예 일단 달성될 때까지 갑니다. 끝까지 간다. 그래서 상대방이 제재를 계속 가하면 적응이 되잖아요. 팬 것도 패듯이. 그러면 약발을 더 올립니다. 어. 예, 제재 수위가 계속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상황 변화가 발생하기 전에는 절대 취소하거나 약화시키지 않아요. 야. 그러니까 미국은 될 때까지 제재를 가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이 약한 점이 약점이 뭔지를 알아가지고 계속적으로 범위를 넓혀요.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2차 제재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관할이 아닌 다른 나라까지 갖고 와가지고 영향력을 이제 행사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잘못 걸리면 이제 큰일이 난다라는 게 이제 화면 다시 보시면 이제 몇 가지 대표적인 사례들이 있어요. 그 BAT 담배 회사잖아요. 예. 여기가 이제 북한의 담배를 팔았어요. 네. 예. 그래가지고 이걸 이제 찾아보니까 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이제 제재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쟁점에 대해서 이것저것 확인을 하다가 2023년에 결국 너 과징금 받을래? 합의할래? 그래가지고 결국 BAT가 손들고 저희 합의할게요. 그래가지고 대북 제재 위반으로 8,500억을 와. 납부를 합니다. 미국 정부에. 와.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SC은행 같은 경우가 이란 제재에 대해서 1조 2,500억짜리 벌금을 물었어요. 세상에. 원래 2012년에 우리 잘못한 거 인정합니다라고 그래가지고 7,600억 벌금을 납부를 하고 그 조건으로 기소유예 너 몇 년 동안 지켜보겠어라고 했는데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과거에 잘못한 게 또 드러난 거예요. 그럼 가중 처벌. 예. 그래가지고 이제 돈을 더 낸 거죠. 그래서 1조 2천억.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게 이제 BNP 파리바 같은 경우죠. 여기도 이제 이란, 쿠바 제재 위반했다라고 그래가지고 10조 원짜리 과징금을 맞았어요. 10조 원. 예. 와. 어마무시한 어마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딱 걸리면 너 언제부터야? 라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딱 걸린 것만 납부하면 괜찮은데 그게 아니고 너 언제부터 위반했어? 쫙 뒤지는 거죠. 아니 그때는 가이던스가 정확히 안 나왔단 말이죠. 그거는 너가 알아서 조심했어야지. 그리고 그때 너가 그러면 제재 위반을 통해서 번 이득이 얼마야? 예. 10년짜리면 10년 동안에 너가 그 이자 붙은 것만 해도 얼마네? 이렇게 이제 제재가 나오는 거죠. 뭐. 그 제재를 위반한 건지 안 위반한 건지를 되게 애매할 때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현실에서 그거를 네. 판단하는 건 그냥 제재를 부여한 나라에서 그냥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냥 내 네. 생각에 넌 제재를 위반한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해주는 거예요. 예. 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맞설려고 그러면은 결국은 거기에 대해서 행정 처분에 대한 이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이제 다퉈야 되는 예. 이제 사항인데 전권이 이제 다 이미 진짜 법에 정권이 의해서 있구나.
대통령과 행정부에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법원에 가서 해봐야 안 돼요. 안 되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요만큼이라도 줄이려고 노력을 해서 좀 빼주세요. 저희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엄청난 패권이군요, 이거.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미국이 깡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다들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뭐 이제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나라들에 가서 잘해야지 뭔가 해볼 수 있어. 뭐 누가 나한테 메일이 왔어. 갑자기 어느 나라에 가서 투자하면 돈 벌 수 있답니다. 가보니까 정말 돈 벌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그냥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고. 오늘 뭐 시간 관계상 다 소개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내가 판 물건이 제재 대상 국가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도 제재가 점점 강해져요. 내가 이를테면 정밀 제어 기기를 만들어 팔아요. 팔았어요. 나는 이거를 홍콩에 있는 아무개한테 팔았어요. 예. 그런데 이게 돌고 돌아가지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들어갔어. 쏜 미사일에 들어간 부품으로 발견됐어요. 그럼 내가 제재를 맞아요. 이제는 그거 어떻게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컨트롤할 수 없죠. 예. 그래서 일단은 당신이 이제 판 물건이 당신이 판 사람이 최종 사용자라는 것을 확인할 의무가 지금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판매자가. 예. 와. 팔 때마다 너 이거 왜 사니?를 그렇지, 물어봐야 그렇지. 되는 거고. 그렇죠. 너 서류로 약속해. 네. 네가 쓴다고 다시 딴 사람한테 안 판다라고 약속해. 예. 써주지 뭐 가지고 뭐. 일단은 그래 서류를 받아놔야 돼요. 서류를 받으면 그 다음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그래도 면제되는 거죠. 뭐 내가 쫓아갈 수 없다는 건 다 아니까. 그런데 누가 봐도 딱 봤는데 이 회사 도대체 뭐 거래 내역도 하나도 없고 설립한 지 지금 이틀밖에 안 되는데 갑자기 이런 정밀 기기를 뭐 5천만 달러어치를 주문을 했다. 그러면 확인해 보고 너 정말 이거 어디다 쓸 거야? 너 정말 거래 내역이 있어? 뭐 이런 거 정도에 대한 것들은 받아놔야 되는 거죠, 보면은. 제재가 엄청 무서운 거구나. 제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나는 관계 없어가 아니고 나는 별 생각 없이 그냥 팔던 물건 이 동네 팔고 저 동네 팔았는데 갑자기 너 이거 팔았지, 너 제재 이렇게 나와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제재 대상인지에 아니지. 대해서도 한번 확인해보고 상대방이 나랑 오랫동안 뭐 거래를 했던 업체들이면 상관없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신규 고객이 나타났다? 근데 뭔가 좀 불투명하다? 이러면은 뭔가 귀찮더라도 서류 작업들을 좀 해놓고 확인도 한번 해보고 하는 절차들을 거치는 게 안전하다라는 거죠, 보면은. 그래도 제재가 있었으니까 전쟁이 그만큼 덜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뭐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그랬으면 그거 다 말 안 듣는다고 다 싸웠어야 됐을 텐데. 근데 뒤집어 보면 미국이 콩고 민주공화국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뭐 수단까지 쳐들어가서 했을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제재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는 게 그 나라의 국민들만 죽어나는 거지. 그 잘못된 것을 시행하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지 않냐. 이걸 왜 하느냐라는 이야기도 사실 많습니다만 예.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좋은 거를 왜 안 해? 어쨌든 응징은 해줘야 되고. 어쨌건 상대방을 올가매는 수단으로서 이제 있는 거죠. 제재가 없다 생각하면 반도체 관련해서 중국을 뭘로 막겠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 반도체와 관련돼서 뭔가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제 다 제재 리스트에 올려가지고 혹시라도 미국과 관련되는 영토에 들어오면 너 제재 위반 그래서 잡아놓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여행 금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보면. 진짜 무섭구나 제재. 네,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처럼 나는 착하게 사니까 문제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 언제 어디 알 수 어디서? 없는 게 제재다. 야 우리나라는 진짜 미국이랑 친하게 지내야겠다. 왜요? 제재 받으면 큰일이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도 일단은 미국 법과 제도에 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네. 규모가 좀 있는 이제 기업일수록 나름대로 좀 노력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 좀 좋다. 드리고 싶어요 보면은. 야 제재. 예를 들면 기업은 어떤 피해를 선의의 피해를 어떻게 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이란 내가 아까 제일 대표적인 그런 겁니다. 아까 이제 내가 이거는 민군 공동으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새로운 바이어가 등장해가지고 물건을 사갔는데 이게 무기에 들어갔어. 그래가지고 이게 제재 위반이라고 이제 나타나면 나는 정말 억울하다는 거죠. 이제. 억울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예를 들면 물론 러시아가 워낙 아까 전에 러시아 제재 관련해서 또 워낙 땅도 넓고 작업도 할 수 있어서 한다고 하지만 러시아는 예를 들면 러시아 석유는 다 사지 마. 네. 이런 제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재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몰래 다 하잖아요. 가격만 제한하죠.
배럴당 얼마 이상 70, 주고 70달러, 사지마. 70달러인가 60달러인가 예. 그걸 넘지 말도록만 제재를 예, 하죠. 예. 예. 그거는 사실은 왜냐면은 이제 그렇게 제재를 하면서 그거를 넘는 경우에 대해서는 서방 국가들이 꽉 쥐고 있는 해상 보험이라든지 각종 송금이라든지 이런 서비스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안 하고 하려면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그래? 그럼 하지 뭐. 그래가지고 전 세계에서 이제 패선 직전의 선박들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제 유령 함대를 만들었죠. 잘 치기. 아니 저는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인도나 이런 나라들은 뭐 미국에 뭐 우리는 우리 편이 우리 편. 그렇죠. 뭐 이래서 그렇죠. 인도 같은 나라는 그래서 제재를 못 하죠. 예, 인도 같은 나라는 제재 못 우리는 해요. 뭐 러시아랑도 무역할 그렇죠. 거고 중국이랑도 할 거고 미국이랑도 할 거고 뭐 그렇죠. 다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정도 몸집과 제재를 해봐야 쟤는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 라는 대충 견적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제재를 그러면 해봐야 괜찮은 소용이 거고. 없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전략적으로 중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지 않은 나라들 같은 경우는 만만하게 예, 가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덩치가 깡패입니다. 그러네요. 예. 되게 총만 안 들었지 서로 그냥 제재. 유혈이 낭자한 세계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심하는 게 유일한 대안이다. 제재.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만만하게 이제 볼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기업 입장에서 네. 봤을 때 보면 네. 한 번 잘못 맞으면 여러 가지로 이제 죽는다. 문제가 계속되다 보니까 불확실한 것은 점검해보고 따져보고 리스키하네, 묻고 진짜. 예, 잘 모르고 거래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이상. 예를 들면 쿠바도 그렇고 그 아까 미국 이 표를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한 번 제재한 애들은 그래 이제 너는 말 잘 들었으니까 이제 고생할 만큼 고생했다. 졸업이 한 번이라도 어떻게 졸업이 하나도 없어요. 말을 안 듣잖아요. 말을 안 들으니까. 쿠바 같은 경우는 뭐겠습니까? 카스트로와 그 집단들이 이제 국민들이 쫓아내면 예. 당장 그날로 제재 풀릴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럼 반대로 말해서 괴롭히기만 괴롭히면 효과는 없다는 없는 거죠. 뜻이잖아요. 북한이 그렇게 대북 그 핵 개발로 제재를 했지만 네. 핵 지금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 되네. 그러면 스위치를 더 올려볼까? 그냥 그것만 하고 네, 있는 그것만 거다. 계속 올리는 거죠. 이제 보면은 왜 더 만만했으면 가서 때렸겠죠. 근데 야 이거 때리자니 우리한테는 내가 때린 손이 잘못하면 크게 다칠 것 같은데. 이런 식인 거죠. 이제 보면은. 당하는 나라 입장에선 진짜 짜증나겠네. 귀찮고. 그러니까 야. 이제 미국이란 나라의 힘 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제재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하나에 포함된다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강대국이 쓸 수 있는 점갈 보도 같은 칼이군요. 제재가. 야 제재의 역사라니. 책 한 권 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생션. 생션. 영어 단어에서 보시면 그거구나라고 이런 기억하시면 거구나. 되겠습니다. 제재 앞으로 뉴스에서 제재 보면 오늘 하여튼 들으신 게 생각날 것 같습니다. 네, 최준영 박사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